이건 여행이 아니라 작전이었다. 여행을 저렇게까지 준비한다고? 그들의 방식은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스 베가입니다. 스위스로 떠나기로 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여행 잡지를 보다가 알프스 기차, 여행은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저는 늘 그랬습니다. 계획 없이 떠나고 즉흥적으로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풍경과 마주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 칼럼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여행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미리 검색하지 않아도 다음 열차가 오겠지. 맛집을 미리 찾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런 날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여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여행 방식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공항 특유의 분주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긴 비행 끝이라 다소 피곤했지만 이곳에 도착했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들이마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좋아. 이제 어디로 갈지 정해볼까? 저는 터미널 한쪽에 있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짐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잘지, 어디를 가볼지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보고 발길이 닿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유롭게 앉아있던 제 눈에 독특한 여행객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가이드북과 일정표가 빼곡히 적힌 프린트물. 누군가는 태블릿을 보며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들렸습니다. 짐 찾으면 바로 이동할게요. 다음 기차까지 40분 남았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15명 정도 되는 단체였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단체 관광객들은 3-3-5 흩어지거나 가이드가 부르느라 정신없기 마련인데 이들은 이미 각자의 역할이 정해진 듯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지? 아직 시간도 많은데. 보통 공항에서 도착한 여행객들은 여유롭게 짐을 찾고 공항을 둘러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다음 일정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우리 중 한 사람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융프라우요, 날씨 바뀌었어요. 오후 3시 이후로 흐려진대요. 일정 앞당겨야 해요. 그러자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이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기차표를 2시간 빠른 거로 바꿉시다. 지금 출발하면 환승 시간 15분. 충분해요. 그리고 모두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날씨 예보까지 조사하면서 일정을 바꾼다고? 보통 여행을 하다 보면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즉각적인 대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이 들고 있는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차 시간표, 환승역, 대기시간, 이동거리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일정이 군사작전처럼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까?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단체 관광객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스위스는 기차 여행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공항에서도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역에 도착해서 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 발권기 앞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지? 보통 여행을 오면 첫 목적지를 정해두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터라켄부터 갈까? 아니면 바로 체르마트로 가볼까? 기차표를 사려다가도 확신이 서지 않아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아까 공항에서 봤던 한국인 단체가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벌써 기차표를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각자 손에는 예약된 표가 들려 있었고
환승 구간과 시간까지 이미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직 첫 목적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미 모든 이동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일까?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아까 공항에서 본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기차표를 미리 예약하고 날씨까지 체크하며 일정을 조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여행을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면 재미가 있을까? 저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스위스의 절경을 감상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결정한 것도 순간적인 선택이었고 지금까지 여행을 해오면서 한 번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그때그때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서서히 한국인들의 방식이 단순한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더 나은 경험을 위한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한국인 단체를 다시 보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몇 칸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우터브루넨에서 내리면 15분 안에 버스로 갈아타야 해요. 그래야 트리멜바우 폭포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혹시 폭포 근처 카페 확인했어요? 참가 자리가 제일 좋은데 미리 예약해야 하지 않나요? 네, 예약했습니다. 3시 20분까지 가면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있잖아. 기차에서 내린 후 어디로 갈지 정하는 건 제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우선 주변을 둘러보고 분위기를 느낀 후 발길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다음 이동수단과 대기 시간, 심지어 좋은 자리까지 모두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쩐지 비교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인터라켄에 도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배가 고팠고 역 근처에서 괜찮아 보이는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다가가 보니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오늘 하루 영업하지 않습니다. 뭐야? 오늘 문을 안 연다고?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고 다른 식당을 미리 찾아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려던 그때 우연히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원래 가려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대체 리스트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거기도 예약 가능한가요? 네. 아까 연락해봤어요. 10분 안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향을 틀어 다른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아니, 문을 닫았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다른 옵션까지 준비했다고? 저는 즉흥적으로 식당을 찾는 편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가려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 사람들은 이미 플랜 B, 심지어 플랜 C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한국인들은 마치 그런 변수가 생길 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 걸까? 저는 결국 다른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문득 아까 기차 안에서 봤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여행과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여행. 저는 항상 후자가 더 낭만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계획 없이 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곳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여행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방금 제가 겪었던 일처럼 무언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즉흥적인 여행도 불편한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저도 한국인들처럼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대체 옵션까지 준비했다면 이렇게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었겠죠. 혹시 여행에도 전략이 필요한 걸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행을 자유롭게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운에 맡기는 것뿐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수를 줄이고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여행 방식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라켄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철저하게 동선을 짜고 움직이던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 기차 안에서도 일정을 점검하고 변수를 고려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던 모습. 미리 준비한 대체 식당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태도까지. 그들은 마치 여행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어땠을까요? 자유로운 여행이 낭만적이라 믿으며 계획 없이 움직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결국 기차에서 좌석 예약을 하지 않아 서서 가야 했고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식당으로 향했다가 문이 닫혀 낭패를 봤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무 과한 걸까? 여태껏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완벽하게 계획된 여행이 더 깊이 있는 경험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만 떠올려 봐도 한국인들의 철저한 준비성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저런 여행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스위스에서 가장 기대하던 일정인 알프스 하이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 라우터브루넨을 거쳐 융프라우요로 향해 떠나는 일정이었죠. 이곳은 유럽의 지붕이라 불릴 정도로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해 알프스의 절경을 감상하고 트레킹을 즐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올라가서 길 따라 걷다 보면 멋진 풍경이 펼쳐지겠지. 저는 별다른 준비 없이 숙소를 나섰습니다. 스위스의 날씨가 쾌청했기에 가벼운 옷을 입고 등산화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산을 올라갈수록 날씨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따뜻했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라우터브루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조금 춥긴 하지만 괜찮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융프라우요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더욱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에는 보이지 않던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마 저길 그냥 운동화 신고 걸어야 하는 건가?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거센 바람과 함께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쌓여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여행객들은 모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봤던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수 재킷과 등산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신발에는 아이젠까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준비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얇은 점퍼 한 장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고 발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무리 중 한 사람이 저를 힐끗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괜찮기는 한데 솔직히 좀 춥네요. 그 사람은 저를 한 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방을 열어 여분의 장갑 한 켤레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끼세요. 손 시리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호의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게 인상적이네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이란 게 언제든 변수가 생기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제부터 계속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에도 전략이 필요할까? 그 순간 저는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며 저는 한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을 즐기기 위한 전략적 준비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즉흥적인 여행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알프스의 멋진 경관을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 방식을 배우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라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알프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설산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산봉우리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곳을 떠나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거리, 그리고 익숙한 일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모든 것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스위스에서 보낸 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과 우연히 마주쳤던 순간부터 융프라우에서 장갑을 건네받았던 일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즉흥적인 여행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여행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친구 마르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감성적인 모험을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만약 그가 스위스에서 내가 본 한국인 여행객들의 모습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그에게 이번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르코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익숙한 카페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여행은 어땠어?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달랐어. 내 여행 스타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다고 해야 할까? 왜? 너야 늘 즉흥적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스위스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마르코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 저는 공항에서 만난 그들의 철저한 준비, 기차에서 환승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며 움직이던 모습,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융프라우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저에게 장갑을 건네주던 친절했던 모습까지. 그들은 여행을 하나의 연구처럼 준비하더라고.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경험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어. 그런데 그게 그냥 타이트한 일정이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 마르코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 여행을 계획적으로 다니겠다는 거야? 최소한의 준비는 할 생각이야. 그리고 말이야, 한국에 가볼까 해. 마르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그래, 스위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의 문화는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오, 한국이라니.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갈까? 마르코의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해. 기차 시간표도 미리 확인하고, 맛집도 조사하고, 날씨 변화도 체크하고, 이번에는 나도 한국인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할 거야. 마르코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야 내가 철들었네. 저는 마르코와 함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새로운 기대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여행 준비라고 검색했습니다. 어떤 도시를 방문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기차 시스템이 발달한 스위스처럼 한국도 KTX 같은 고속철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제주도 같은 다양한 여행지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자. 스위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완벽하게 대비했던 것처럼 저도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것들을 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칼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도 좋지만 준비된 여행이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계획적인 여행은 필수가 된다. 스위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여행을 하나의 연구처럼 준비했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한국처럼 여행을 준비해 보려 한다. 한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가져다주는 깊이 있는 경험은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국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세심하게 계획된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